주식과 산책하는 게,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그는 93년을 살면서 8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버핏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철학을 공부했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고 예술가처럼 투자했습니다. 숫자 계산보다 심리를 읽었고 차트보다 역사를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결국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코스톨라니의 삶을 따라가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0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코스톨라니는 유대인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꽤 넉넉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했고 어린 코스톨라니에게 일찌감치 돈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노였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빠져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는데 이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예술과 사색을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예술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1924년 코스톨라니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들을 파리로 보냅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파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밑에서 금융을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피아니스트 꿈은 그렇게 접어야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코스톨라니. 처음에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어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번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코스톨라니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직접 투자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꽤 큰 돈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때 코스톨라니는 몰랐습니다. 이 호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1929년 10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하루 만에 주가가 11%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화요일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수천 명의 투자자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포가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파리에 있던 코스톨라니도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어요. 그가 가진 주식들이 휴지가 됐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코스톨라니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23살의 청년이 바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코스톨라니를 바꿔놓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으로 움직인다는 것.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가 기회라는 것. 이게 나중에 그의 투자 철학이 됩니다. 코스톨라니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조금씩 투자를 재개했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만의 판단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1930년대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정치는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부상하고 있었고 전쟁의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럽에 남아있는 게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직전 코스톨라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파리를 떠났어요. 목적지는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코스톨라니 1941년부터 1950년까지 약 9년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한 금융회사의 대표로 일하면서 미국 시장을 배웠어요. 유럽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이었어요. 코스톨라니는 이곳에서 투자의 기술을 더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유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유럽이 어떻게 될지, 폐허가 된 나라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그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폐허였어요. 특히 독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폭격으로 파괴됐고 경제는 마비 상태였어요. 독일 마르크와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채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패전국의 채권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유럽 사람들 사이에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생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코스톨라니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은 무너졌지만 독일 사람들의 근면함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외면하던 독일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패전국 채권을 왜 사느냐고.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독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독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으로 파괴됐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코스톨라니가 헐값에 샀던 독일 국채 가격이 치솟았어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투자로 14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회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도 패전국이었는데 독일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전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장들이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다만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코스톨라니는 어느 날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이탈리아 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이 살아날 것이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이소타 프라스킨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코스톨라니는 이 주식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미쳤다고 했어요. 파산할 회사 주식을 왜 사느냐고. 하지만 그의 예상대로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주식도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방식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때 그는 그 자리에 섰어요. 남들이 관심도 안 가지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면 오래 기다렸어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 안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1950년대 중반 코스톨라니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로 파리와 미넨을 오가며 살았어요. 이때쯤 그는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재정적 독립을 이뤘어요. 전 세계 10개 도시에 집을 가졌고 헝가리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까지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35살 무렵에 한번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어요. 돈도 충분히 벌었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게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톨라니의 삶이 항상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그는 여러 번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크게 잃어서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상을 벗어날 수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틀렸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코스톨라니는 파산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배웠어요.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 투자의 유일한 방법이다. 코스톨라니는 투자만 한 게 아닙니다. 글도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평생 13권의 책을 썼고 독일 경제 잡지에 400편이 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가 글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투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잃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유머가 넘치고 이야기를 잘해서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독일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2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불렸어요. 코스톨라니가 남긴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책하는 주인과 개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주인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개는 주인처럼 꾸준히 걷지 않아요. 앞으로 달려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옆으로 갔다가 다시 주인 쪽으로 옵니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개는 4km를 뛰어다녀요. 하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면 둘 다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입니다. 경제는 천천히 꾸준히 움직여요.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개처럼 요동칩니다. 하루 만에 몇 %씩 오르락내리락해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과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과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경제로 돌아옵니다. 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주인을 떠날 수 없듯이.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만 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흥분하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요. 개가 앞으로 달려가면 따라가고 뒤로 빠지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코스톨라니는 다르게 봤어요. 개가 아니라 주인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속도는 어떤지, 그걸 파악하면 개가 어디로 돌아올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개가 주인보다 너무 앞서갔을 때는 팔아라. 개가 주인보다 너무 뒤처졌을 때는 사라. 결국 개는 주인에게 돌아올 것이다. 코스톨라니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과 굳은 손. 떨리는 손은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질려서 파는 투자자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 반대로 굳은 손은 시장이 흔들려도 버티는 투자자입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는 사람. 코스톨라니는 말했어요. 주식은 결국 떨리는 손에서 굳은 손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돈은 굳은 손이 번다. 떨리는 손은 공포에 팔고 굳은 손은 그걸 싸게 줍는다.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굳은 손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간단한 원리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떨리는 손 쪽이거든요. 손실을 보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해요. 코스톨라니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본능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고 경고했어요. 코스톨라니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잘 받았고 회사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식도 코스톨라니보다 많았어요. 차트 분석도 잘하고 경제 이론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 파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스톨라니가 분석한 원인은 이랬습니다.
친구는 조금만 올라도 팔았어요. 이익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이 나서 또 팔았습니다. 손실을 빨리 끊고 싶어서. 결국 오르면 조금 먹고 떨어지면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까먹었어요. 게다가 신용으로 매수도 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로 돈을 내야 했고 그걸 감당 못해서 좋은 주식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투자에서는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중요하다고.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코스톨라니 본인의 경험도 있습니다. 1955년의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뉴스가 퍼지자마자 월스트리트가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코스톨라니도 그 폭락에 휘말렸어요. 당시 그는 신용으로 주식을 사둔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중개인이 추가 증거금을 내라고 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했어요. 좋은 주식인 걸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젠하워가 회복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가는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톨라니가 팔았던 주식은 그 뒤로 크게 올랐어요. 그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코스톨라니는 원칙을 세웠어요. 절대로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한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코스톨라니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는 공산화됐습니다.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간 거예요. 코스톨라니의 부모님은 헝가리에 남아 있었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이기도 했고 부자이기도 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 코스톨라니가 이미 부자였습니다. 서유럽에서 투자로 크게 성공한 상태였거든요. 그는 부모님을 돌봤어요. 헝가리에 있는 부모님이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에게 증권 교육을 시켜라.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고 덕분에 나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강연할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투자를 가르치라고. 코스톨라니는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농담을 즐겼고 강연에서도 청중을 웃겼습니다. 그의 어록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들이 4명 있다면 첫째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다. 둘째는 화가, 셋째는 소설가나 언론인. 하지만 넷째는 반드시 주식 투자자로 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형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농담이지만 그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예술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과거도 모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호황이 오면 붕괴가 오고 붕괴가 오면 회복이 온다.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 역사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부터 1929년 대공황까지 역대 금융 위기를 전부 분석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덤덤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전에도 회복됐다. 이번에도 회복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 파산이나 금융 위기 같은 건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산이 헐값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다. 코스톨라니는 정보에 대해서도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정보라고 떠도는 것은 대부분 무의미하다. 기업가들도 자기 회사 주가 움직임을 맞추지 못한다. 내부자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내부자조차 틀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수익과 연관될 수 있겠나.
코스톨란이 자신도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좋은 정보라며 알려준 대로 샀습니다. 결과는 손해였어요. 정보 매매로 돈을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스의 행간을 읽으라고 했어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 자체보다 사람들이 그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건 이미 호재가 반영된 것이다.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면 바닥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스톨라니는 투자를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과학은 정확한 공식이 있고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좋은 투자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예리함, 직관력, 상상력. 숫자 계산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뉴턴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뉴턴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 뉴턴이 남의 회사 버블에서 크게 잃었어요. 반면에 작곡가 핸델은 같은 남의 회사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원금의 100배를 벌어서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뉴턴이 핸델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논리적 사고보다 심리를 읽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코스톨라니는 90대가 되어서도 현역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투자도 계속했어요. 생애 마지막까지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의 나이 93살에 마지막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의 투자 인생을 총정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해 9월 책의 본문은 완성했지만 서문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리에서 영면했어요. 책은 그해 사후에 출간됐는데 나오자마자 독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어요.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삶을 따라오면서 무엇이 보이셨나요? 그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 뜻에 따라 금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했다가 대공황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웠어요.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수십 년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샀고 남들이 환호할 때 경계했습니다. 한 번 산 것은 오래 들고 있었어요. 파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93년의 생을 살면서 80년간 시장에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과 산책하는 게 비율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주가는 날마다 요동칩니다. 하루에도 몇 %씩 오르락 내리락 해요. 뉴스 하나에 폭등하고 소문 하나에 폭락합니다. 그런데 그건 개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개가 앞으로 달려갔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개가 뒤로 빠졌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주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개는 결국 주인에게 돌아오니까요. 코스톨라니는 마지막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오르는 주가를 보면 흥분하기 쉽습니다. 나도 저기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감정을 따라가면 대부분 손해를 봐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한 떨리는 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은 어떤가요? 시장이 흔들릴 때 떨리나요? 아니면 굳건한가요? 떨려도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다만 그 떨림을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번 멈추면 됩니다. 지금 내가 공포에 팔려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코스톨라니는 평생 시장에서 싸웠어요. 수백 번 이기고 수백 번 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즐겼어요. 투자가 그에게는 지적인 도전이었거든요.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93살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읽는 눈을 기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도 좋고 손실이 나도 배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개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을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개가 아닌 주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